저는 오늘 토요일 주말 오전입니다. 토요일 오전 담양 쪽 커피 레슨을 왔어요. 한번 잘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업을 시작해 볼까요? 우선 제 소개부터 정식으로 드리자면 저는 이제 16년도에 광주에서 이제 로스팅 업체 가비 로스팅을 창업해서 지금까지 이제 전국의 원두를 납품하면서 커피 머신 판매 및 수리 그리고 이제 이런 창업 컨설팅 커피 실무 교육을 진행하고 있는 가비 로스팅 대표 김동환입니다. 반갑습니다. 저희 아들하고 무슨 가네요. 예. 우리 아들 김동환인데. 제 이름 흔치 않은데, 좋아요. 수업에 앞서서 몇 가지 당부드릴 말씀은, 정말 엑기스만 모아놓은 실무 교육이기 때문에 집중을 해주시고 그리고, 수업 시간에, 핸드폰은 금지예요. 그 수업에 관련된 사진을 찍거나 영상을 찍는 거는 핸드폰을 사용하셔도 얼마든지 좋습니다. 하지만 수업 시간 중에 이렇게 통화나 문자나 개인적인 건 하지 말아주세요. 그리고 질문 시간은 따로 드릴 거예요. 우선은 이론에 대해서 잘 들어주시고 기록해 주시고 궁금하신 부분이 있으시면 이제 질문을 주시면 됩니다. 자, 오늘 첫 번째 회차 수업 내용은요. 올바른 커피 추출 관련의 추출 환경의 이해 및 커피 추출 루틴입니다. 올바른 커피 추출 환경이 무엇이냐? 단순히 주방만 잘 깨끗하게 세팅해 놓으면 되냐? 라고 하실지 모르겠지만 아니에요. 올바른 커피 추출 환경이라 함은 커피가 퀄리티 있게 그리고 위생적으로 추출될 수 있는 환경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바리스타로서 이 환경을 구축해야 돼요. 그래서 수업 목표에 커피 머신 올바른 관리법이 들어있죠. 그 다음에 오늘 배우실 부분이 추출 루틴이에요. 예를 들어서 그라인더 세팅이 똑같다고 해볼게요. 추출 버튼도 똑같은 버튼을 누를 거예요. 그쵸? 그런데 누가 내린 커피는 어떻고 누가 내린 커피는 어때 해가지고 맛이 달라요. 왜 그럴까요? 그라인더 세팅도 똑같고 다 똑같은데 누르는 거 그쵸? 템핑 그리고 이렇게 분배하는 원두를 포터필터 바스켓 내부에 어떻게 담느냐에 따라서 차이가 발생함으로 인해서 맛이 달라져요. 그래서 이 카페라는 공간에서 불특정 다수가 커피를 내린다라고 하면 그라인더 세팅도 물론 커피 맛에 많은 영향을 주겠지만 이 커피를 내리는 구성원 모두가 추출을 동일한 과정을 통해서 진행해야 됩니다. 그게 안 되면 고객들이 받는 커피는 다 맛이 다른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일행이 3명이 같이 왔어요. 근데 한 잔은 여기 선생님께서 내리시고 한 잔은 여기서 두 잔은 여기 선생님께서 내리신다고 할게요. 그러면 이 두 잔과 이 한 잔이 맛이 다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추출하는 방법 또한 통일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오늘 수업 목표는 그렇게 되고요. 그래서 이 수업 목표에 따라서 이제 설명과 실습을 병행하겠습니다. 우리가 커피 머신을 다루잖아요. 바리스타들이 주방에서. 근데 이제 커피를 올바른 추출 환경이라 함은 커피 머신이 작동될 준비가 잘 되어 있는지 그리고 커피 머신이 위생적으로 관리가 되었는지 이걸 항상 바리스타들이 체크를 해줘야 돼요. 그래서 오늘 그걸 먼저 배울 건데요. 자, 여기서 보시면 바리스타들이 출근을 했을 때 항상 체크해야 될 사항들이 있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이쪽 와서 가까이서 한번 봐보세요. 출근하면 바리스타들이 습관적으로 체크를 해야 되는 거. 항상 눈여겨봐야 될 부분. 이 압력 게이지예요. 자, 보면 여기 압력 게이지가 이 커피 머신은 이렇게 압력 게이지가 위아래로 바늘이 2개가 있죠? 네. 이 아래쪽 압력 게이지는 머신에 들어오는 정수물의 압력, 밀어주는 기본 압력과 그리고 추출을 했을 때 펌프 모터가 돌아가면서 발생하는 추출 압력을 표시해주는 압력 게이지예요. 그래서 이게 그 추출에 관련된 압력 게이지라고 보시면 되고 위에 이 바늘이 이 보일러의 스팀 증기압을 나타내는 압력 게이지예요. 그래서 대기 압력 3바 보통 이제 3에서 4바 정도 해요. 상가들
그래서 이 대기 압력 3바, 평상시에 아무것도 안 했을 때 3바가 잘 유지되고 있는지를 항상 봐주셔야 되고요. 그리고 추출 시 이 압력 게이지가 올라가죠? 이 추출 압력이 9바 정도가 평균적인 수치예요. 9바가. 근데 만약에 이 12바를 넘어가 버린다. 여기 딱 빨간색 보이잖아요. 예, 무리가 간다. 머신에 데미지가 간다. 인 거예요. 그래서 이 추출 버튼을 눌렀을 때 압력 게이지가 어떻게 움직이는지도 항상 체크를 해줘야 돼요. 보시면 지금 추출 버튼 눌렀을 때 딱 9바 좀 넘어서 멈추죠. 근데 이 압력에 추출 압력이 이상이 있을 경우에 막 바늘이 떨린다거나 그리고 이제 막 그 압력이 넘어가 버린다거나 12바를 넘어가 버린다거나 아니면 추출을 했는데 압력이 안 올라가고 그냥 물만 쪼르르 나온다거나 이런 현상들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 커피 맛이 당연히 일정하게 나오지 않고 맛이 없게 나오겠죠. 그렇기 때문에 항상 이 추출하면서도 압력 게이지가 올라가는 걸 항상 봐주셔야 돼요. 커피 추출했잖아요. 주문 받아서 추출했잖아요. 그러면 압력 게이지 봐야 돼요. 추출하면서. 그게 기본이에요. 그리고 이 스팀. 이게 1바가 증기압이 1에 이렇게 딱 가 있잖아요. 이게 평균적인 수치예요. 근데 스팀을 하면 내려가죠. 증기압이 빠지니까 내려가잖아요. 보일러가 이렇게 원통형으로 이렇게 있어요. 그럼 여기까지 물이 차 있는 거예요. 그럼 이 윗공간이 이 물이 팔팔 끓으니까 증기가 올라오는데 그게 나가질 못하니까 압력이 형성되는데 그 압력이 여기 1바라고 표기가 되는 거예요. 그럼 이 길을 열어주니까 증기가 보일러 위에 있던 증기가 이렇게 나오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제 증기가 빠졌으니까 증기를 다시 채울 거 아니에요. 다 뜨면. 그래서 이 바늘이 내려갔다 이렇게 다시 충전되는 거예요. 어떤 원리인지 아시겠죠? 근데 이것도 똑같아요. 여기 2의 숫자 2 보시면 빨간색으로 표기가 돼 있죠? 이게 보일러마다 과압방지 밸브라는 안전장치가 들어가 있는데 그게 이제 2에서 2.5바까지 버텨주는 그 압력 과압방지 밸브가 들어가 있어요. 근데 그 이상의 압력이 올라가 버린다. 너무 보일러가 팔팔 끓어버리면 증기압이 너무 막 차니까 그게 넘어가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그 과압방지 밸브에서는 이게 보일러 내부에 증기압이 너무 과하게 압력이 차면 안 되니까 배출해주는 그 압력밥솥 그 열리면 막 증기 나오잖아요. 그것처럼 그 안전장치가 있어요. 그러면 여기서 막 갑자기 막 머신 위에 막 증기가 막 계속 올라와요. 막 퓨 하면서 막 올라온단 말이에요. 그런 안전장치가 작동되면 안 되기 때문에 당연히 이 바늘도 항상 눈여겨보셔야 돼요. 평상시에. 또는 이 1바에 안 가 있고 출근을 했는데 막 이게 0에 가 있다 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런 경우는 어떤 경우냐면 보일러에 히팅을 하는 히팅봉이 있을 거 아니에요. 데워주는 그 히팅봉이 나가버린 거예요. 그러면 이게 물을 끓이지를 못하니까 증기압이 형성이 안 되겠죠. 그럼 스팀도 안 나오고 그럴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바늘이 0에 가 있는지도 항상 체크를 해주셔야 돼요. 항상 1에 있는 게 좋다. 항상 1에 있어야 된다 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리고 여기 이 커피 머신 같은 경우는 메인 보일러가 있고 여기 그룹 헤드마다 또 단독으로 보일러, 작은 보일러들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그 보일러 안에도 히팅 코일이 들어가 있는데 증기압은 1에 그대로 가 있는데 여기 온도가 막 34도 막 38도 막 이런 경우들이 있어요. 지금 세팅된 온도는 93도예요. 정상적으로 지금 온도가 올라가 있잖아요. 근데 이 온도가 안 나오고 30 몇 도로 표기가 된다. 그러면 여기 보일러에 들어가 있는 히팅봉이 나간 거예요. 그러면 히팅이 안 되겠죠? 그러면 추출 온도가 이 적정 온도가 93도인데 90에서 93도인데 30 몇 도가 된 상태에서 추출을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커피가 당연히 맛이 다르겠죠. 그렇기 때문에 바리스타는 이 압력 게이지와 그룹 헤드의 온도를 항상 체크를 해 주셔야 됩니다. 그게 습관적으로 출근해서 그리고 근무하면서도 커피를 추출하면서도 항상 체크를 해 주셔야 되는 부분들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여기까지. 그리고 머신을 사용하면서 그렇게 체크를 하면서 사용을 한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가 평상시에 위생관리를 어떻게 하느냐예요. 요즘은
많은 분들이 카페 창업하면서 이런 커피 머신 위생 관리에 대해서 배우시기도 하는데 머신 업체들 또한 잘 안 알려줘요. 그냥 설치하고 그냥 이거 청소 버튼 어떤 거예요? 하고 그냥 가버리는 경우가 많고 뭐 저처럼 알려드리는 업체들도 많습니다. 근데 아닌 경우도 많으니까. 근데 중요한 거는 우리는 이제 이걸 알았잖아요. 그러면 이제 이런 상황이 되지 않도록 잘 대처를 해야겠죠. 자, 지금부터 청소하는 방법을 배울 거예요. 자, 펜 있어요? 자, 첫 번째 우리가 이제 청소를 하잖아요. 네, 준비물이 있어요. 커피 머신 위생관리 준비물 이런 드라이버 키트가 필요합니다. 이런 주먹 드라이버 하나만 가지고 있으면 안 돼요. 카페잖아요. 그러면 사실상 이 커피 머신 청소도 해야겠지만 이 그라인더 청소도 해야 되고요. 또 이제 기타 주방 설비들 안에 또 제조하는 기구들 있죠. 조리기구들. 그런 것들도 분리 청소를 하려면 이런 드라이버 키트 하나가 있어야 돼요. 그리고 커피 머신 세정제 어디 있죠? 여기 있죠? 커피 머신 세정제. 자, 네, 이렇게 준비를 하셔야 되고요. 자, 첫 번째로 뭘 해야 될까요? 청소를 해야 돼요. 어떤 거 해야 될까요? 청소를 해야 돼. 첫 번째 어떤 거 해야 돼요? 아니에요. 디테일하게 한번 해봅시다. 그리고 이런 브러쉬도 있어야죠. 네, 브러쉬도 있어야 돼요. 네. 자, 첫 번째로 포터필터 탈착, 그리고 바스켓 분리. 신기해. 자, 이 포터필터도 바스켓이 이렇게 분리가 돼요. 이거 청소하셔야 됩니다. 이거 청소 안 하셨던데 이것도 제가 그 기존 머신 까보니까 무조건은 예. 한다고 했는데 잘안 깎이더라고요. 자, 그거는 이제 우리는 그걸 가지고 핑계라고 얘기합니다. 자, 이렇게 제거를 하세요. 자, 이런 드라이버로 하셔도 되고 아니면 숟가락으로 하셔도 돼요. 자, 깨끗하죠? 이 상태여야 돼요. 365일 이렇게 돼야 돼요. 아시겠죠? 안에도 뭐 예, 이 상태여야 돼요. 근데 이거 수세미질 하면 안 돼. 실기스가 나잖아요. 그럼 그 기스 난 사이로 커피를 추출하는 과정에서 이 커피가 이쪽에 닿잖아요. 그러면 여기에 커피 오일들이 많이 껴요. 그렇기 때문에 이걸 세척을 하는 방법이 뭐냐 그러면 보통 퇴근할 때 약품에 이렇게 담궈 놓는단 말이에요. 저는 추천드리는 게 매직블럭 아시죠? 예, 매직블럭을 인터넷에서 한 박스를 사놔요. 그래서 매장에 놔둬요. 물론 매직블럭도 연마의 성격을 띠고 있기 때문에 마모되는 건 똑같지만 수세미로 거칠게 기스를 내면서 사용하는 것보단 훨씬 나아요. 그래서 매직블럭으로 닦으면 이 기름때가 순식간에 다 지워져요. 그래서 매직블럭 구비해 두시고요. 그래서 이걸 싱크대에서 물 뿌리고 매직블럭으로 닦으면 바로 다 지워져요. 날마다 하면 힘들여서 닦을 필요도 없어요. 그냥 쓱쓱 하면 닦아져요. 포터필터는 그렇게 세척을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뭐 해야 될까요? 아니죠. 우리는 이제 샤워 스크린 분리를 할 거예요. 이 브러싱을 보통 이렇게도 쓰는 게 잘못된 건 아니에요. 근데 큰 의미가 없어요. 예. 샤워 스크린을 분리해 줄 거예요. 자, 여기 보면 플러스 십자 드라이버로 이렇게 나사가 있어요. 이렇게 조여져 있는데 이걸 풀으시면 예, 날마다 하셔야 돼요. 무조건 날마다. 이거 날마다 안 하시면 커피 맛도 안 좋고 아까 사진에서 보셨지만 위생적으로도 매우 안 좋습니다. 그 요리사가 자기 주방 그 조리기구들 그 요리하고 안 씻고 거기다 그대로 요리하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날마다 하셔야 돼요, 이거. 자, 어때요? 깨끗하죠? 지금 이 정도는 깨끗한 상태예요. 지금 한 번도 안 했어요. 이거 보고 난 뒤로. 여기 때가 끼긴 했잖아요. 근데
지금 새 거라서 그나마 깨끗한 상태예요. 닦아요. 이것도 매직 블럭으로 닦으시면 돼요. 예. 싱크대 가져가서 매직 블럭으로 깨끗이 닦으면 돼요. 그리고 이 피스, 네. 예, 이걸 디퓨저라고 해요. 그리고 이걸 샤워 스크린이라고 해요. 이 피스 잃어버리시면 안 돼요. 이거는 싱크대로 가져가지 마세요. 여기 위에 고스란히 올려놓는 겁니다. 이런 경우가 있어요. 이거 채로 가져가서 싱크대에서 세척하다가 이게 배수구로 넘어가 버렸어. 그러면 이제 못 조이는 거지, 이제. 근데 이게 아무 나사로나 조이면 되는 게 아니에요. 이게 녹이 안 쓰는 나사예요. 이걸로 조이셔야 돼요. 음식을 다루는 거기 때문에. 우리는. 자. 그리고 이 디퓨저 안에 보시면 이 오링이 있어요. 보이시죠? 빨간색. 이게 이제 딱 물이 새지 말라고 잡아주는 역할인데, 이 바깥으로 물이 새지 말라고. 이 안쪽으로만 물이 모이라고. 이 디퓨저 오링 같은 경우는 별도로 분리하실 필요는 없어요. 그냥 이 디퓨저나 샤워 스크린이나 매직 블럭으로 살살살살 잘 닦아주시면 돼요. 예. 우선 매직 블럭이 구비가 안 됐으니까 우리 손으로 그냥 가볍게 닦아 볼게요. 자, 매직 블럭으로 이렇게 닦아주시면 돼요. 수세미질은 가급적이면 하지 마세요. 왜 그러냐면 실기스가 납니다. 그래서 실기스 사이사이로 커피 오일들이 배이기 때문에 추천드리진 않아요. 이런 식으로 봐봐요. 날마다 하면 막 빡빡 안 문대도 잘 지워져요. 그쵸? 손으로만 했는데도 지워지잖아요. 매직 블럭으로 하시면 돼요. 이렇게 세척이 끝났으면요, 우선 이걸 놔두셔. 그 다음에 브러쉬가 필요합니다. 자, 여기 디퓨저랑 샤워 스크린이 분리가 됐잖아요. 그럼 한번 이 안쪽 봐볼까요? 여기 이게 그룹헤드에서 바로 이렇게 나오거든요. 여기가 이게 가스켓이고, 추출하면서 추출 압력이 밖으로 새지 말라고 잡아주는 가스켓. 자, 여기서 물 틀면 세게 나와요. 그쵸? 쫙쫙 나오잖아요. 이게. 그죠? 이게 이 디퓨저가 한번 막아줌으로써 물이 전체적으로 이 구멍들로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분배를 해주는 거죠, 물을. 그리고 샤워 스크린이 한 번 더 잡아주면서 물이 더 부드럽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디퓨저랑 샤워 스크린이 분리가 됐잖아요. 이 내부를 이 상태에서 브러싱하는 게 제일 깨끗하게 잘 닦입니다. 예, 보시면 물 좀 적셔준 다음에 여기 이렇게 닦아주세요. 이런 식으로. 그리고 이 사이, 여기 보세요. 여기 아래에서 봐보세요. 여기 사이 있죠, 이 사이. 예, 이 사이사이도 잘 닦아주셔요. 예, 칫솔질 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잘 닦아주셔야 돼요. 이게 커피를 추출한 상태고 마감시 하면 여기에 막 커피 미분들도 붙어 있고 할 거예요. 그래서 여기를 항상 이렇게 잘 깨끗하게 세척을 해주셔야 되고요. 이 세척이 끝났으면 이제 조립입니다. 날마다. 예. 안 하시는 게 문제지. 날마다 해주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약품 청소예요. 이 상태에서, 이게 장착되지 않은 상태에서 약품 청소를 하면요, 약품이 덩어리지면서 뒤쪽으로 넘어가요. 그래서 관을 막아버려요. 추출되는 그 물이 흘러가는 쪽이 이제 진짜 바늘구멍이에요. 근데 거기에 약품이 채 안 녹고 뭉텅이 져가지고 딱 막아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면 원활한 추출이 안 돼요. 그래서 커피 머신 추출이 이상해요 하고 저한테 AS 요청이 들어와요. 근데 그 약품이 그렇게 뭉텅이 져서 뒤로 넘어가지 않도록 이 샤워 스크린이 막아줘요. 그래서 항상 디퓨저 샤워 스크린 다 장착 후에 약품 청소예요. 자, 청소가 됐어요. 이제 이 블라인드 바스켓, 이걸로 이제 약품 청소를 하면 됩니다. 정말 조금이죠? 많이 쓸 필요 없어요, 이거. 자, 장착. 그 다음에 가운데 버튼 누른 상태에서 첫 번째 버튼 누르시면 클리닝 모드 넘어가요. 자, 이제 기다리는 거예요. 자, 이렇게 클리닝이 끝납니다. 자, 이렇게 끝나면 이 약품이 넘어가면서 이 뒤쪽 관을 청소를 해줬잖아요. 그러면 이걸 깨끗이 블라인드 바스켓을 한번 씻고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다시 헹궈주는 청소를 해주는 거예요. 다시. 잔여 약품이 그룹헤드에 남아있으니까. 자, 이렇게 청소가 끝났어요. 그룹헤드 청소는 이렇게 하면 끝나요. 그 다음에 우리는 이 배수 트레이, 이것도 세척을 하는 거예요. 자, 싱크대로 옮겨주세요. 그리고 그거 세척해 주시고 그 다음에 여기도 다 깨끗하게 닦는 거예요.
다 닦는 거예요. 이 안쪽도 안 보인다고 그냥 방치하지 마세요. 깨끗하게 닦으세요. 예, 안에도 손 닿는 곳까지 깨끗하게 항상 유지 관리를 해주시고. 그렇게 한 후에 자, 한번 배수 트레이 씻어서 가져다 주시겠어요? 그 다음에 이제 이 피처에 뜨거운 물을 가득 담아요. 그리고 이 약품을 또 아까만큼 털어줍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 담궈주세요. 그리고 스팀 한번. 자, 이 상태로 퇴근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놔두고. 그래갖고 아침에 와서 아침에 출근해서 이걸 비우겠죠? 피처도 싱크대에서 꼭 씻으셔야 돼요. 그 다음에 스팀을 쫙 빼주세요. 그러면서 여기도 행주로 깨끗하게 다 닦아주세요. 그러면 요거 청소 끝나요. 여기까지가 매일매일 해야 되는 청소 관리법입니다. 예. 자, 이제 우리 실습해야죠. 이거 모두가 이걸 지금 해. 실습해야죠. 여기서 우리 방금 행주를 나눠서 쓰셔야 돼요. 자, 우리가 청소하는 방법은 배웠잖아요. 커피를 추출하는 주방 이 작업대 공간도 정확하게 행주들을 구분지어서 사용해야 됩니다. 자, 행주 2개 더 한번 가져와 주세요. 2개. 예, 2개. 적셔서. 아니. 하나는 적셔서 하나는 마른 걸로. 좋아요. 이 상태가 기본 세팅입니다. 자, 린넨 행주 하나, 마른 행주 하나, 젖은 행주 하나, 그리고 스팀 행주 하나, 그리고 추가로 하나 더 있으면 좋은 거 마른 행주 여기 하나. 잔 닦는용. 네. 예. 자, 린넨 행주는요, 이 포터 필터만 닦는 용도예요. 추출 끝나고 여기 커피 미분 많이 남아있겠죠? 커피 오일이랑. 씻고, 물기 털어주시고, 린넨 행주에 물기 터는 거예요. 그냥 막 여기서 칠렐레 팔렐레 하면 여기 다 막 물 난리 나잖아요. 그럼 고객이 봤을 때, 아, 여기 위생 상태 왜 이래? 하는 거예요. 린넨이 이럴 때 쓰는 거예요. 자. 그리고 포터필터 내부 닦고. 이 린넨 행주는 딱 포터필터 용이에요. 다른 거 하면 안 돼요. 자. 그 다음에 이 젖은 행주. 이 젖은 행주는 여기 물기나 이런 커피 튄 자국들 이런 거 닦아주시는 용도. 마른 행주. 여기 템핑 매트에 작업을 하다 보면 물기가 있을 거예요. 그러면 젖은 상태에서 원두를 도징하고 템핑하면 막 여기에 들러붙고 템핑도 정확하게 안 돼서 여기 파여 있고 하는 현상들을 보셨을 거예요. 이러면 커피 추출이 일관되게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 마른 행주는 이 템핑 매트랑 템퍼 닦아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스팀은 정확하게 스팀만 이렇게 사용하시는 거예요. 이게 기본 세팅이에요. 딱 아침에 출근했다 그러면 이 행주 세팅 가지런히 싹 해놓고 그 다음에 이제 머신 상태 점검하고 그 다음에 이제 테스트샷 추출하고 그 다음에 이제 커피 맛 잡는 거예요. 그라인더 세팅 그렇게 진행해 주시면 되고요. 자, 우리가 이제 청소하는 방법은 정확하게 알았다 이거예요. 그럼 이제 모두가 동일한 추출 방법을 사용해야 이 추출 과정, 이 템핑하는 방법을 모두가 똑같이 해야 그날의 커피 맛이 동일하게 나오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추출 루틴을 배울 거예요. 자, 추출 평상시에 한번 다들 한번 추출해 보실까요? 그냥 평상시에 하는 것처럼 추출을 한번 해 보실게요. 이 상태에서 처음에 두 분 동일하게 하신 부분 중 하나가 자 도징을 하고 이렇게 원두가 소복이 쌓인 상태에서
그대로 탬핑을 해주셨어요. 그쵸? 그러니까 튀는 거예요, 맛이. 쉽게 말하면. 그래서 지금 두 분 다 도징을 하고 탬핑을 바로 했어요. 그 다음에 한 분은 물 흘리기를 하고 한 분은 물 흘리기를 안 하셨어. 네, 그냥 이 상태에서 장착하고 추출하셨어. 그쵸? 그러면 이 그룹 헤드가 물 흘리기를 안 하면 추출이 평상시엔 반복되기 때문에 이 샤워 스크린 안에 이 커피 미분들이 막 붙어 있어요. 그럼 이제 한번 추출이 됐던 커피들 가루들이 붙어 있는 거잖아요. 이게 또 추출되는 거예요. 그럼 커피 퀄리티적으로 봤을 때 한번 우러났던 걸 또 추출한 거니까 맛이 어떨까요? 당연히 안 좋은 맛이 섞이죠. 그리고 추출소 온도가 뜨겁게 달궈져 있잖아요. 근데 커피 추출하는 온도의 적정 온도는 90에서 93도인데 그래서 이 뜨거운 온도로 물 흘리기를 안 한 상태에서 바로 추출하면 원두가 탑니다. 소위 말해서 타요. 그래서 거친 맛 표현들이 많이 이루어져요. 통상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항상 두 가지 목적이 있어요. 추출 전에 물 흘리기를 해줌으로써 이 샤워 스크린에 붙어있는 커피 미분들을 세척해주는 목적 하나, 두 번째 목적으로는 커피 추출하는 열수 온도를 한 단계 낮춰주는 목적 하나. 그래서 항상 물 흘리기를 한 다음에 포터필터를 장착하고 추출을 해야 되는 거예요. 예. 근데 지금 여기서 보시면 장착하고 샷잔을 가져다 대고 추출을 버튼을 누르셨고, 여기는 이제 추출을 함과 동시에 샷잔을 가져다 댔어요. 이건 여기가 잘하셨어. 여기 선생님이 잘하셨어. 왜 그러냐? 자, 그룹 헤드는 뜨거워요. 근데 이걸 원두가 여기 담아져 있잖아요. 근데 장착하고 샷잔 가져다 대는 사이에 원두 표면이 타요. 그렇기 때문에 장착하자마자 추출, 그리고 샷잔. 어차피 물이 커피층을 이렇게 통과하는데 딜레이가 걸리기 때문에 커피가 젖어야 되잖아요. 딜레이가 걸리기 때문에 포터필터를 장착하고 추출 누르고 샷잔을 가져다 대도 안 늦어요. 예, 안 쏟아져요. 걱정하실 필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건 선생님 승. 그 다음에 결과를 놓고 봤을 때 첫 번째 추출하신 거는 약간 풋내가 나고 떫은 맛이 느껴지고, 초콜릿은 밀크 초콜릿 가벼운 단맛이 느껴졌어요. 그리고 볶은 아몬드라기보다는 약간 생아몬드의 그냥 부드러운 고소함이 느껴졌습니다. 자, 두 번째, 이렇게 추출하셨을 때 물 흘리기를 안 함으로 인해서 원두가 타니까 거친 맛들이 표현됐어요. 짠맛, 떫은 맛, 쓴맛, 그리고 스모키, 약간 훈연 같은 그런 거친 다크 초콜릿틱한 단맛도 조금은 있었고요. 자, 이 방법 차이만으로도 이렇게 똑같은 원두, 똑같은 세팅인데도 맛이 달라요. 신기하죠? 그렇기 때문에 모두가 동일한 추출 방법을 똑같이 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이제 세 번째 선생님. 자, 원두 제일 그래도 완성도 있게 하셨어요. 자, 볼게요. 이 과정을 똑같이 해볼게요. 자, 원두를 도징을 하고 그 다음에 태핑을 하셨어. 톡톡톡톡 하셨어. 어느 정도 분배를 해주셨다는 거죠. 그 다음에 탬핑을 지그시 해주셨어. 맞죠? 그 다음에 여기서 2차 탬핑 작업을 해주셨어요. 근데 좀 셌어. 예. 자, 그 다음에 물 흘리기 하시고, 좀 셌구나, 2차 탬핑이. 물 흘리기 하시고, 장착해 주신 다음에 추출 누르고, 샷잔을 가져다 대주셨단 말이에요. 이렇게. 그래서 추출 시간은 32초 정도 나왔어요. 잘 하셨는데, 이제 이거 맛이 이로 인해서 달라지는 건 아셨죠? 자, 그러면 이제 제가 한번 추출을 해볼게요. 도징, 락킹, 레벨링, 탬핑, 태핑, 2차 마무리, 물 흘리기, 추출. 어때요? 단맛이 되게 풍부하게 올라올 거예요. 짙을 거예요. 네, 부드러우면서도 단맛이 짙을 거예요.
그게 왜 그런지 지금부터 천천히 설명을 드릴게요. 자. 이게 실시간 가변압되는 커피 머신이 아니라 이거는 굿바의 고정 압력으로 추출하는 커피 머신이잖아요. 이런 커피 머신, 베이직한 추출을 다루는 커피 머신으로 추출을 할 때 제가 추출하는 루틴, 방식은요. 이게 제 추출 루틴인데 이런 고정압을 사용하는 커피 머신들 같은 경우는 제가 정말 다양한 방법으로 추출을 해봤지만 이게 제일 밸런스가 좋게 추출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 추출 루틴만 이렇게 정확하게 이행하더라도 커피 퀄리티는 좋아져요. 근데 여기서 포인트, 우리는 상업 커피를 다루잖아요. 여기서 커피를 추출하는 구성원들이 커피 추출하는 방법들, 이 루틴이 다 다르면 커피 맛은 이렇게 다 다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통일시켜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해가 가시죠? 오늘 수업 어떠셨어요? 괜찮아요? 어떠셨어요? 괜찮아요? 좋았습니다. 왜냐면 제가 지금 하면서 이런 커피 추출에 대해서 제대로 배워보신 건 처음이네요. 그러시구나. 그래서 진짜 오늘 수업을 받아보셔서 아시겠지만 정말 이 사소한 것들이 굉장히 하나하나 모여서 하나의 결과를 만드는 게 커피거든요. 그래서 이 과정 중에 중요하지 않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건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제대로 커피 머신도 제대로 FM대로 관리를 하셔야 되고 추출도 정확하게 모두 구성원 모두가 동일한 과정을 통해서 추출을 하셔야 일관된 퀄리티가 나온다 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어요. 특히나 여기가 그냥 사무실이어서 내 커피 내가 그냥 뽑아 먹는 거면 추출 세팅이 되든 말든 뭐 그라인더 세팅이 되든 말든 상관없이 그냥 내가 마시고 끝나면 끝나요. 근데 우리는 지금 이 공간이 상업 공간이잖아요. 상업 공간이라 함은 일관된 맛이 고객한테 365일 제공돼야 되거든요. 그러기 위해서는 이런 사소한 거 하나하나가 모두 지켜져야 돼요. 그래서 오늘 저희가 배운 거는 커피 머신 올바른 관리법을 배우셨고 그 다음에 올바른 추출 루틴, 구성원 모두가 동일한 방법으로 추출을 하셔야 돼요. 앞으로 그게 안 되면 커피 세팅을 잡더라도 맛이 다 다를 거예요. 오늘 겪어보셨잖아요. 그래서 다음 레슨에서는 저희가 커피 맛이 환경에 따라 통상적으로 어떻게 변하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눌 건데 이 환경에 따라서 이렇게 맛이 다르게 느껴지는 부분들에 대해서 이해하는 시간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비가 올 때 또는 이렇게 햇빛이 쨍쨍할 때 그리고 또는 추울 때, 더울 때, 눈이 올 때 이런 환경들에 따라서 커피 맛이 똑같은 그라인더 세팅 값인데도 달라요. 그걸 왜 그렇게 달라지는지에 대해서 이해하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최종적으로는 우리가 이 수업을 하는 최종적인 궁극적인 목표는 우리가 이런 그 커피 머신에 대해서도 알고 그리고 이제 환경에 따라서 커피 맛이 어떻게 변하는지도 알고 하기 때문에 우리가 추구하는 맛이 고객한테 365일 일정하게 전달되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에 대해서 배우는 수업인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좀 연습이 많이 필요해요. 오늘 배우신 거 복습하고요. 다음 수업 시간 때 테스트 할 거예요. 오늘 커피 내린 거, 오늘 배운 걸 정확하게 쏘는 거 하는지 그걸 테스트하고 수업에 들어갈 거예요. 일상적으로 습관이 돼야지. 네, 안녕하세요. 가비로스입니다. 저는 오늘 거래처 커피 레슨 1회차 커피 레슨 마무리했고요. 많은 사장님들께서 이 커피 추출에 대해서 좀 정보가 또는 기술이 안 갖춰진 상태로 이렇게 커피를 다루시는 경우들이 많아요. 근데 제가 거듭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우리가 홈카페를 즐기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하는 거는
상업을 다루는 거고 그 상업 공간에서 고객님들한테 커피를 판매하는 일들을 하고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우리는 일관된 커피 퀄리티로 고객한테 365일 그 커피 맛을 제공하는 거, 그게 정말 중요하다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거든요. 이거예요. 고객이 우리 집 커피 맛이 맛있어서 또 재방문을 했는데 또 오게 하려면 결국은 365일 일관된 커피 맛이 유지가 되느냐 안 되느냐, 이게 진짜 매우 중요한 포인트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래서 이 커피 맛을 일관되게 유지하는 거가 생각보다 어렵지는 않아요. 그냥 왜 그렇게 되는지, 왜 그런 현상이 나타나는지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거기에 따라서 우리가 메커니즘 요인 요소들을 이렇게 변수를 적용시켜주면 됩니다. 네, 어려운 건 아니에요. 근데 대부분 창업 전에 이런 부분들을 간과한 채로 창업을 하시기 때문에 난관에 봉착을 하시고요. 이제 실제 운영이 들어가면서 이제 개인적인 시간이 많이 줄어듦에 따라서 그런 걸 배울 엄두가 안 나는 경우도 있고 하시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이런 커피 지식적인 부분을 꼭 채우시는 게 카페를 운영하시는데 중요한 요소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예. 그래서 저도 더 쉽게 이해하실 수 있도록 좀 더 다듬고 해서 더 좋은 퀄리티의 레슨이 되도록 앞으로 더 노력을 해봐야겠습니다. 감사합니다.